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은 읽는 것이 아니다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 또 기적의 구매 대행 노하우 한번 읽어보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시죠. 페이지 71페이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돈 버는 장마당 정확하게 이해하자. 마켓. 초보셀러가 시작하기 좋은 마켓은? 온라인 마켓은 어디부터 공략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 채널에 내 상품들을 전부 최적화 올릴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각 오픈마켓마다 등록 상품하는 방법과 광고 시스템 차이를 모르는 초보셀러에겐 무턱대고 상품만 등록한다 해서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초보셀러가 처음 진입할 때 어떤 공략집을 갖고 어떠한 마켓을 타겟으로 시작해야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 맞죠? 스마트 스토어는 최대 5.85%인데 왜 다른 오픈마켓은 10에서 16%까지 수수료가 비쌀까?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네이버 쇼핑은 가격 비고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많은 상품을 담고 있는 쇼핑몰은 예외 없이 네이버 쇼핑에 회원가입을 해야만이 노출해줍니다. 여기에서 마켓별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네이버 쇼핑 수수료. 자사몰이나 지마켓이나 11번가나 쿠팡이나 모든 마켓은 보유한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 비교 사이트인 네이버 쇼핑에 회원가입을 해야 노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네이버 쇼핑을 통해 유입되어 상품이 노출될 경우에는 쇼핑몰의 결제 수수료 외에 노출 경로 제공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네이버 쇼핑 2% 정도 주어야 합니다. 그 원칙에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개인몰도 지마켓도 11번가도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네이버 쇼핑에 노출하는 방법을 알고 네이버 쇼핑에 노출하는 방법 말고 키워드 광고로만 노출을 시도하는 자사몰도 많습니다. 오픈마켓의 키워드 선점 비용. 그런데 오픈마켓은 유입을 위해 별도의 키워드 광고를 또 해야 하므로 막대한 돈을 들여 대부분의 키워드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유저가 숄더백을 포털 검색창에 치면 쿠팡 숄더백, 지마켓 숄더백과 같이 오픈마켓들이 이미 키워드를 어마어마하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에 가입하는 셀러의 수수료 부담. 이때 이런 키워드 광고 비용을 보전할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또 마켓마다 자기 수익을 위해 추가로 5에서 6% 마진을 취해야 하나 보니 오픈마켓에 가입하는 셀러에게 이 모든 비용을 커버할 수수료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상품에 따라 10에서 16%까지의 수수료를 부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인기? 그런데 딱 하나의 쇼핑몰만 예외적인 곳이 있죠. 결제 수수료와 네이버 쇼핑 경유에 따른 수수료 2%만 내는 마켓이요. 그렇습니다. 바로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사업자가 오픈마켓을 시작할 때 선호할 수밖에 없는 마켓인 것이죠. 구매 대행,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어디가 유리한가? 장사꾼이 바라본 스스와 쿠팡 아이템 마켓의 비교. 구매 대행 사업자가 같은 시간과 노력을 할 때 어느 마켓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공통점. 우선 공통점은 자영업 1인 창업자들에게 좋은 마켓이고 광고 없이 다른 마켓에 비해 주문량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11번가나 옥션 등과 다르게 담당 MD가 없고 노출은 검색 로봇의 알고리즘에 의해 좌우되어 조금 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지요. 뿐만 아니라 검색 광고가 중요하여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광고에 집중한 초보 셀러들에게도 충분히 상위 노출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은 구글과 아마존을 끝없이 벤치마킹해왔고 국내 오픈마켓의 검색 로봇도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공통점입니다. 다만 판매자에게 한 가지 불리한 공통점은 구매자 분쟁 시 대부분 구매자 편을 든다는 것입니다. CS에 미숙한 초보 셀러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 친절한 스마트 스토어 시 과연 최선의 선택. 스마트 스토어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오픈마켓으로 개인 자영업의 풀스마켓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이유는 저렴한 마켓 수수료, 네이버 쇼핑 자동 노출, 네이버 페이, 톡톡, 블로그, 포스트, 네이버 TV, 네이버 광고 등 연계성 높은 플랫폼들을 활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마켓 관리자 계정과 UI 편리한 스마트 스토어가 국내 최고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존의 검색 엔진이나 구글 검색 엔진인 랭크 브레인부터 시작된 AI 기능도 탑재하기 시작했으며 컨텍스트, 문맥 인지 기능과 체류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유입과 판매량 분석을 이전보다 더욱 정확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마켓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지수화해서 체류시간과 마켓 지수를 선출하는 구조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AI 스피커 기능, 스마트 렌즈, 챗봇, 막강한 통계 기능과 비강의 튜토리얼 등 첨단 기술로 마켓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셀러야 쿠팡이 싫으냐? 그럼 떠나든가. 쿠팡은 네이버에 맞짱 뜰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마켓입니다. 막대한 적자임에도 공격적인 시장 장악과 쿠팡 온라인 상품, 위너 시스템, 쿠런티, 20년 현재 서비스 중단 등 소비자 중심의 강력한 서비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쿠팡은 아마존의 플리먼트, 아마존 초이스, 셀리워스 시스템, 몽땅 카피한 시스템으로 아마존 판매량의 IP 이동에 따른 블록 경계 정도를 빼고는 오히려 아마존보다 판매자에게 잔인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오픈마켓보다 좋은 매출성과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마켓입니다. 하지만 수백 가지 아마존 툴들이나 국내의 네이버 키워드 관련한 여러 가지 키워드 도구들과 검색 툴들에 비해 아직 쿠팡 전용 도구들이 거의 없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잠깐만요. 사소한 하지만 잘 모르는 꿀팁.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쿠팡 초보셀러를 위한 팁입니다. 쿠팡은 주문 발주서가 한 번에 받아짐으로 이미 해외에 주문했던 상품이 중복 처리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쿠팡의 안심번호는 통상 5일까지 유효하며 반품이 교환 시에는 새로운 안심번호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점 메모해두세요. 쿠팡의 자동회수 방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회수를 설정해 놓으면 고객이 반품 신청 시 등록된 택배사로 접수가 되어 회수하러 옵니다. 계약된 택배사 요금으로 회수 처리가 자동으로 되고 계약이 없으면 일반 가격으로 처리됩니다. 자동 회수를 방지하려면 반품 주소에 상품마다 반품지가 다름을 적시하고 사전 연락 요망을 표시해두면 좋습니다. 국내 상품의 택배 처리 시에는 무인 택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지도는 쿠팡이 월등합니다. 일반 구매자는 네이버에서 물건을 샀다고 하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했다고 하진 않거든요. 아래 데이터를 보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쿠팡 조회수 스마트 스토어 36만 100, 모바일 53만 9,200, 쿠팡 PC 조회 475만 2,800, 모바일 조회 641만 9천. 쿠팡이 월등하네요. 10배도 높은데요. 정산은 압도적으로 스마트 스토어가 유리합니다. 쿠팡은 월정산과 주정산을 선택할 수 있지만 주정산도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70% 플러스 30%로 나누어 주는데 그냥 속편하게 약 40일 이후 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 늦죠. 페널티. 네이버는 페널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한 편이고 페널티가 풀로 차도 1회에 한해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쿠팡은 많은 경우에 페널티가 판매자 규칙으로 분류되어 셀러들이 원성을 사고 있으며 그것도 동시에 반영되지 않고 통상 일주일 후에 생각지도 못한 페널티가 이용되어 마켓 운영하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다른 점, 배송 지연 설정과 페널티. 배송 지연의 설정은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모두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차이점은 스마트 스토어는 기일 내에 발송 처리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쿠팡은 고객이 주문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더라도 일단 판매자에게 페널티가 부과될 뿐 아니라 배송 지연 설정 자체도 페널티가 판매자에게 일단 부여됩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지정일 배송 시에도 판매자가 먼저 페널티를 받게 되며 나중에 배송 완료 후 페널티가 반영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찾아서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쇼보셀러는 구제 신청하는 코너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판매자 규칙이 아닌 사유로 판매자 점수에 페널티가 반영된 경우 이를 제외 처리 요청할 수 있으나 처음에 쿠팡에 문의하는 코너 찾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각종 조회와 결과값. 네이버는 각 단계별 주문과 집계, 실적 조회와 부가세 조회를 매우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초보 셀러들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쿠팡은 이번 달 고객이 결제했던 금액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주문과 매출 조회가 명쾌하지 않습니다. 쿠팡은 주문 정보 관리에서 고객 정보로 검색, OR 주문 번호로 검색만 있기 때문이지요. 주로 정상 관리나 정상 캘린더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조회할 때는 괜찮지만 한 달 동안 주문이 들어온 것을 합계로 보려면 조회가 쉽지 않아 따로 엑셀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달 동안 주문이 들어온 것을 합계로 보려면 조회가 쉽지 않아 따로 엑셀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쿠팡은 엑셀을 원스톱으로 쉽게 다운로드하지 못하고 자료를 생성하고 난 뒤 다운받아야 하는데 같은 종류의 자료 여러 건을 내려받을 때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전망. 스마트 스토어가 개인 판매자에게 훨씬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통해 발생되는 매출을 봤을 때 스마트 스토어에서 쿠팡으로 큰 흐름이 옮겨갈 것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네이버가 2020년 브랜드관과 핀테크를 강화하면서 경쟁사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점점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고 초보 창업자를 지원해주고 있어도 아마존처럼 판매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쿠팡이 안타깝게도 판매자에게 더 매력적인 마켓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구매자 천국을 만들수록 그 마켓의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겠지요. 아마존이 월마트를 잡을 때도 아마존 재팬이 하루 만에 배송하는 프라임 배송 정책을 쓰며 라쿠텐을 잡을 때도 판매자의 분노 게이지는 극에 달했었지만 통장에 찍히는 매출액을 보면 채찍 맞은 후 당근을 받는 당나귀의 웃는 모습이 빙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쿠팡이 판매가 잘 되는 모양입니다. 쿠팡에 입점하셔야겠습니다. 네이버 플랫폼과 마켓 환경에 검색 알고리즘만 알면 빠른 성장의 기회 캐치 가능. 네이버 플랫폼은 검색 엔진의 고도화를 위한 서버 효율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의 노출을 좀 더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개선하여 이용하는 셀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서버 부담의 모든 트러블을 제거하려 무단히 노력 중이지요. 또한 솔루션 등록 상품의 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상품 노출수를 무제한으로 50만 개로 이제 다시 맥시멈 5만 개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솔루션 등록 상품 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상품 노출수를 무려 무제한에서 50만 개로 이제 다시 맥시멈 5만 개로 축소하였습니다. 상품 등록 시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은 우선 최근에 동영상을 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영상을 우대하는군요. 이는 유튜브의 대항마로 네이버 TV보다 네이버 블로그를 선택하여 더 푸시하는 느낌인데 블로그를 일종의 블로그로 전환하여 네이버 플랫폼을 활성화하려고 미는 듯 보입니다. 요즘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 동영상이 있는 블로그들이 특히 앞으로 쭉쭉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는 상품 등록 시에는 동영상을 첨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미지는 1000픽셀을 권장하고 중복 상품 등록에 대한 페널티를 강력하게 부여한다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있다면 다른 판매자보다 상위 노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겠네요.
동영상을 첨부하랍니다. 스마트 스토어 뽀개기 수수료. 스마트 스토어의 결제 수수료는 고객이 결제한 방법, 신용카드, 무통장, 핸드폰 포인트 등에 따라 보통 1에서 3.74%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일반 쇼핑몰의 피지사 수수료는 통상 3.4에서 3.5%대, 연동 수수료는 네이버 쇼핑에서 유입되어 CPC와 다른 구매하는 경우 2%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카페나 블로그, 북마크, URL 입력, 인스타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유입되고 매출이 발생하면 연동 수수료 없이 결제 수수료만 지불. 결론은 스마트 스토어의 카드 결제 시 최대 수수료는 5.74%입니다. 그렇구나. 카드 결제 수수료 3.74%, 연동 수수료 2%. 연동 수수료는 네이버 쇼핑에서 유입되어 구매하는 경우에만 2%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카페나 블로그, 북마크, URL 입력, 인스타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유입되고 매출이 발생하면 연동 수수료 없이 결제 수수료만 지불. 결론은 스마트 스토어 카드 결제 시 최대 수수료는 5.74%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 3.74% 더하기 연동 수수료 2%. 5.74%. 모르면 나만 손해. 각종 혜택들. 네이버 쇼핑 자동 노출. 스마트 스토어의 특장점은 결제 수수료 최대 5.85%. 네이버 쇼핑. 네이버 쇼핑에 자주 노출된다. 네이버 페이 결제. 결제를 편리하고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네이버 페이로 차량 지원, 각종 셀러 지원, 오프라인 무료 촬영 공간 대여 서비스. 모르면 나만 손해 각종 혜택들. 네이버 쇼핑 자동 노출. 스마트 스토어의 최고 혜택은 뭐니뭐니 해도 다른 마켓에 비해 판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쇼핑의 노출을 체크해 놓기만 하면 스마트 스토어에 담고 있는 모든 상품들이 네이버 쇼핑에 자동 노출됩니다. 그리고 결제창에 구축되어 있는 네이버 페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는 스마트 스토어 결제할 때 버튼이 디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많이 할수록 마켓 지수가 올라가게 알고리즘이 짜여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플랫폼으로 오프라인의 무료 강좌나 무료 촬영 공간을 제공하고 미팅룸, 공간 대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머나, 이런 것도 있네요. SNS와 쉬운 연동. 스마트 스토어는 즉시 쿠폰으로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요. 페이스북과 블로그와 연계해서 마케팅하기에 용이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럭키투데이의 무료 광고 기회. 럭키투데이처럼 무료 홍보의 기회가 있고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홈페이지인 모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고퀄리티 홈페이지 모두 MODOO. 네이버 모두는 스마트 스토어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 엔진의 노출에도 유리하며 앞으로 점점 플랫폼이 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모두 홈페이지를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1시간만 제대로 투자해도 웬만한 관리자 계정을 다 익힐 수 있습니다. 네이버 모두로 SNS 연결과 집중 페이지 탭을 만들면 또 하나의 간이 블로그처럼 훌륭한 마케팅 툴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라고 한번 검색하고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네요. 모두 완벽한 튜토리얼.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스토어에 튜토리얼과 매뉴얼이 잘 완비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행사들의 솔루션을 API로 자동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마켓에서 노출물 기능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셀러는 파트너 스퀘어 교육을 활용할 수가 있으며 스마트 스토어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쇼핑 파트너 존의 관리자 기능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톡톡 파트너 센터로 고객과 실시간 응대가 가능하며 검색 광고 센터로 최적의 노출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 스토어 내의 통계 기능이 잘 활성화되어 있으며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여 마켓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혜택이 있는데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빼놓지 않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요약: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쇼핑에 자동 노출된다. 네이버 페이가 인베드되어 고객에게 손쉬운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플랫폼의 오프라인 무료 강좌, 촬영, 공간 대여 서비스도 이용하자. 코디 상품을 한 화면에 판매할 수 있다. 즉시 쿠폰으로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다. 페이스북과 블로그와 연계해서 마케팅이 용이하다. 럭키투데이처럼 무료 홍보 기회가 있다. 네이버 모두라는 무료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다. 네이버 모두와 내 스마트 스토어 마켓을 연결해 활용할 수 있다. 모두는 네이버 노출에도 유리하며 점점 진화되고 있다. 모두 홈페이지 만드는데 1시간만 투자하자. 쉽게 뚝딱 만들 수 있다. 모두를 SNS에도 연결할 수 있고 집중 페이지 탭도 따로 만들어보자. 스토어의 튜토리얼과 매뉴얼이 국내 최고 수준으로 완비되어 있다. 대행사들의 솔루션을 API로 자동 연결하여 상품을 대량 등록할 수 있다.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 스토어와 연동된 쇼핑 파트너 존이 잘 갖춰져 있다. 카톡하듯이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로 고객과 실시간 응대가 가능하다. 네이버 검색 광고 센터로 국내 최고의 노출 도구를 운용할 수 있다. 네이버 애널리틱스로 로고 분석을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네이버 로봇이 AI 인공지능 기능으로 고객별 상품을 맞춤형으로 추천한다. 네이버 쇼핑 렌즈로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빠르고 다양한 기능의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와 연결하여 쓸모있는 APP들을 활용하기에 편리하다. 구글과 아마존만 있는 것이 아니다. AI 기능. 아마존은 2명의 회원이 로그인 상태에서 각각 아마존 검색창에 상품을 조회하기 위해 커서를 올려놓는 순간 모든 상품이 사용자에게 커스터마이징 되어서 아랫단에 이미 1초 만에 추천 상품과 관심 있는 솔팅이 끝나버리죠. 즉시 사용자의 연령, 성별, 기호, 평소 구매하던 패턴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식간에 정렬이 되면서 2명에게 각기 다른 상품들을 보여주게 되죠. 이와 같은 AI 템즈 기술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사용자의 상품 구매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네이버에도 이미 도입된 AI 기반 상품 추천 시스템인 AI 템즈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었고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콜로세오 엔진의 11번가도 딥러닝 기반으로 이미 이미지 분석 기술을 진화시켜 개인화 추천 플랫폼을 점차 완성하고 있습니다. 지마켓의 검색 로봇도 코리안 서치 4 도입 이후 사용자 프로파일링 서치 방식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아마존만 이런 사용자 중심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마켓도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진화하고 있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등급. 다 아시죠?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 등급은 프리미엄, 빅파워, 파워, 새싹, 씨앗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년이 다 가도 저는 아직 새싹이랍니다. 판매 등급에 대한 기준은 판매 건수, 판매 금액, 굿 서비스에 따라 나눠지며 등급에 따라 상품 등록 개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정 기준은 최근 3개월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월 1일에 등급 업데이트가 됩니다. 프리미엄은 거래 규모와 굿 서비스 조건에 충족 시 부여되고 굿 서비스 조건을 불충족하게 되면 2등급으로 부여됩니다. 1등급 프리미엄, 2등급 빅파워, 3등급 파워, 4등급 새싹, 5등급 씨앗. 판매 건수에 따라 다르고요. 판매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노출시킬 수 있는 상품수 다르네요. 1등급 프리미엄, 2등급 빅파워, 3등급 파워까지는 5만 개, 그리고 4등급 새싹이나 5등급 씨앗은 10,000개입니다. 10,000개는커녕 500개도 지금 안 올라져 있으니까요. 스마트 스토어의 페널티. 스마트 스토어의 발송 처리 지연 페널티는 3영업일, 7영업일 경과 일수에 따라 점수가 중복 불가됩니다. 알고 계시죠? 발송 기한 내에 발송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송 지연 안내 처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지요. 기한 내 반품 교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류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장기간 배송이 지연되거나 품절로 인해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 불만이 커지므로 재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무서운 업무 외적인 페널티. 이 중에서도 고객 업무 외적인 사항에 대해 매우 유의해야 할 페널티 항목들이 몇 가지 있으니 빨간 펜을 준비하세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잠깐만. 이거 페널티 판매 프로그램 페널티 부여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 처리 지연, 수거 완료일로부터 1영업일 경과되었으나 교환 재배송 처리 또한 보류 설정되지 않은 건. 반품, 수거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상 경과되었으나 환불 처리 또는 보류 설정되지 않은 것. 취소 사유, 그 다음에 품절 취소 사유가 품절인 것. 품절 취소도 이렇게 됩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환이나 반품 환불도 수거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경과되었으나 교환 재배송 처리 또는 보류 설정되지 않은 건이네요. 그리고 배송 처리 지연, 결제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미발송 발송 지연 처리된 건 제외고요. 결제 완료부터 7영업일 이내에 미발송 발송 안내 처리된 거는 제외. 발송 지연 안내 처리 후 입력된 발송 예정일 이내 미발송. 이 중에 제일 큰 게 취소 사유가 품절인 건이네요. 2점. 발송 지연 안내 처리 후 입력된 발송 예정일 이내 미발송인 경우 2점. 3점도 있네요. 결제 완료부터 7영업일 이내에 미발송인 경우는 3점입니다. 성인 이미지, 스마트 스토어에 유의해야 할 페널티 항목 첫 번째는 성인 이미지입니다. 성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 해외 성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진열한 경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허용된 성인 이미지 노출 수준이 국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상품의 이미지를 갖고 올 때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솔루션으로 상품을 끌어와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등록한 상품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자신도 모르게 성인 이미지가 마켓에 노출이 되면서 페널티를 부여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행성 상품. 두 번째는 사행성 상품입니다. 사행성 상품이란 도박과 관련된 상품들은 올리면 페널티 요소가 됩니다. 중복 이미지. 세 번째 중복 이미지 등록입니다. 하나의 상품을 다른 카테고리에 또 올려서 다른 카테고리에 이중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상품명 같은 이미지를 올리게 되면 페널티를 부과받게 됩니다. 금지 원료 성분. 네 번째, 상품 중 금지 원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상품을 진열하거나 식약처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책임은 오로지 판매자 책임으로 남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해외에서 상품을 가져와서 진열했을 경우 상품의 성분 중 식약처에서 금지하는 공시한 상품 소재가 들어있는 경우 가차없이 페널티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입 불가 품목. 다섯 번째, 수입 불가 품목이거나 도박, 술, 담배 등 유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품 등은 통관이 안 될 수 있으니 처음에 내가 진열할 때 상품이 가스식 스프레이 상품인지 총포류인지 수렵에 사용되는 도구인지 확인이 필수적이며 또 배터리만 수입하는 것은 아닌지 잘 파악을 해서 전시 단계부터 미리 필터링하고 상품을 선물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가품 취급. 여섯 번째는 가품입니다. 가품을 취급할 때는 경고 없이 즉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품인지 모르고 중국 온라인에 이미지를 등록을 해 철퇴를 맞고 마켓에서 쫓겨나는 일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중국에서 확인되지 않는 유통경로로 유명 브랜드가 현저하게 싼 가격에 진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널티 삭제의 오해. 이와 같은 페널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매월 1일에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에 제로로 다시 리셋되지만 사실은 페널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페널티의 한도까지
가다가 다음 달에 리셋되고 또다시 많은 반칙 행위를 해서 페널티를 많이 썼다가 다시 다음 달에 제로로 리셋되는 식으로 판매 계정을 운영하여 많은 페널티를 계속 쌓아서 운영하는 행태와 처음부터 규정을 지키고 페널티를 가급적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을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페널티는 마켓 지수에 반영되며 결국 셀러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이버 검색 로봇은 기본적으로 로직이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카페 등에 적용하는 어뷰징과 노출 페널티 정책들에 대해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뷰징, 원래 오용, 남용, 폐해를 뜻하는 용어이나 마켓에서 비정상적인 조작과 인유적인 노출 등 재반칙 행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어뷰징, 저품질 블로그, 저품질 카페, 저품질 스마트 스토어 같은 원리. 그래서 블로그가 잘 노출되지 않거나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려도 잘 노출되지 않은 마켓이 존재하게 되는 거나 그런 요인에는 이와 같은 페이지의 페널티와 어뷰징 점수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품 관리에 대해서 셀러는 마켓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수십만 개의 상품을 한 번에 등록을 했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수만 개의 상품을 지우고 또 다시 수만 개의 상품을 올렸다가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우는, 그래서 상품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지 않고 솔루션으로 상품을 계속해서 뿌리는 방식은 아무래도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스마트 스토어 이전에 아마존을 비롯한 전 세계 유명 마켓들도 비슷합니다. 판매 관리 APP, 좋은 성능의 유료의 판매 관리 어플리케이션 앱이 많지만 무료로 사용하기에 편리한 판매 관리 중에서 왼손과 샵키퍼, 셀러 체크를 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앱 모두 회원가입이 용이하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 두 개의 앱은 구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관리, 사용하기 편리한 판매 관리 중에서 왼손과 샵키퍼, 셀러 체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앱 모두 회원가입이 용이하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 두 개의 앱은 왼손과 샵키퍼, 셀러 체크,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왼손 샵키퍼, 셀러 체크. 주문, 알림과 문의, 알림의 기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앱의 기능이나 광고 노출 여부,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나이가 많은 어플은 무엇인지 더 유리한지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노출 관리,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추가 노출을 할 수 있다면 마다할 셀러가 있을까요? 쇼핑 윈도우 노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쇼핑 윈도우 노출 제한을 잘 활용하면 별도로 광고에 드는 비용을 세이브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의 백화점 윈도우, 아울렛 윈도우, 스타일 윈도우, 디자이너 윈도우, 뷰티 윈도우, 리빙 윈도우 등 많은 윈도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도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을 때는 두 번 노출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진열을 하고 있으면 쇼핑 윈도우의 입점을 제한해서 더블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상품이 50개 이상 준비되면 기획전을 열고 또 럭키투데이의 섹션을 활용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겠네요. 쇼핑 윈도우란 네이버가 패션, 리빙, 푸드, 아트 등 전국 각지의 다양한 오프라인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에도 별도로 판매를 할 수 있게 윈도우 시리즈라는 마켓을 열어놓은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또 다른 마켓입니다. 기획전 관리는 노출 관리 탭에 쇼핑 윈도우 노출 제한 아래에 기획 관리 탭을 클릭해서 기획전 관리 오른쪽 하단부 신규 기획 제한 등록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欄이 나오는데 기획전의 타입, 다시 말해서 아래의 것들 중 선택합니다. 즉시 할인을 할 것인지, 소식, 알림, 도우미 쿠폰을 쓸 것인지, 스토어 찜 쿠폰을 쓸 것인지, 포인트 적립을 할 것인지, 이후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기획전 제목을 정하면 기획전 URL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태그를 정하고 내가 기획전을 할 기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최대 14일 이내로
설정을 할 수가 있으며 이때 모바일 PC에 각각 상단 배너에 들어갈 이미지를 마련한 다음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가이드 보기를 통해 그림 파일을 올릴 때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바일에서는 권장 사이즈는 가로 750까지, 세로는 420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PC 사이즈가 324곱하기 180으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며 최대 1000kb이며 확장자는 항상 JPG나 PNG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핫딜 특가 소식 배너를 모바일에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이즈는 600 곱하기 250으로 PNG, JPG 파일만 40KB 이하에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단 배너 타이틀을 정하고 설정 및 노출 상품을 등록을 하고 저장해서 기획전 노출 심사를 요청하면 나만의 훌륭한 기획전이 짜잔하고 탄생하게 됩니다. 기획전도 클릭을 했을 때 자신의 상품만 타이틀과 함께 노출이 됩니다. 같은 규격 사이즈에 같은 상품명에 들어가는 자리를 톡톡이라든가 포인트를 제공하는 위치, 금액과 태그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까지 정형화된 플랫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이 기획전의 URL을 복사하여 이것을 마케팅에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이 기획전의 URL을 복사하여 이것을 마케팅에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전에 들어갈 상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 같은 기획전이라도 더 상위에 노출되게 됩니다. 럭키투데이는 스마트 스토어 셀러만이 누릴 수 있는 무료 광고입니다. 전 이것도 몰랐네요. 먼저 등록된 상품의 아이디를 불러와서 확인을 하고 상품명과 판매가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노출 영역을 PC와 모바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한가를 PC와 모바일에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럭키투데이 이미지를 등록하는 일인데요. 이미지 등록을 위해서는 PC는 사이즈가 244 곱하기 244, 용량은 100KB 이하의 파일 타입은 PNG, JPG만 가능합니다. 이미지 파일명의 괄호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미지 퀄리티도 인한 반려 케이스가 많으니 가이드를 꼭 지켜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럭키투데이 이미지 모바일 이미지 사이즈가 640 곱하기 350, 용량은 130KB, 파일 타입은 PNG와 JPG만 가능합니다. 모바일용 이미지는 직접 등록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럭키투데이 이미지에 글자가 들어가거나 어떤 배경이 규정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서 반려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럭키투데이 가이드를 보고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65일 동안 공짜 광고를 할 수 있다면 어쩌시겠어요? 럭키투데이 기간은 7일까지 한 아이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서 유입이 많이 되는 상품이나 판매가 많이 되는 상품은 그 순서를 미리 정한 다음에 7일 단위로 상품을 반복해서 노출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럭키투데이에 대한 기간을 캘린더에 표시하거나 알람을 설정해서 계속해서 다른 여러 상품들을 순차적으로 럭키투데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마켓 운영에 대한 몇 가지 팁, 템플릿의 마술, 문의 관리, 고객 문의 관리는 철저하게 템플릿을 활용해야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막을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단, 문의 관리는 템플릿을 활용하되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때그때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저장해 놓기만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훌륭한 고객 응대 소스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다소 미흡한 스마트 스토어 메인 페이지. 스마트 스토어 관리에서 스마트 스토어에 정형화된 메인 페이지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아쉬움과 갈증이 늘 있죠. 그래서 테마 관리에서 트렌디형을 선택해서 쓰면 그나마 시원한 비주얼로 구성하여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모두를 활용해서 연결하면 훌륭한 홈페이지의 비주얼 구성을 만들 수 있어요. 모두가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오늘 노력해 보도록 하죠. 오늘 꼭 모두 공지사항 관리, 마켓의 고객에게 미리 알려드려야 할 내용들은 공지사항 관리에서 FAQ를 미리 만들어서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구매 대행의 경우 통관 문제, 배송 기일 문제, 부피 무게 적용 문제, 세금 부담의 주체 문제, 트래킹 문제 등 고객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항목들은 구매자가 구매 전 미리 이해할 수 있게 적시해 놓은 편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컨셉과 설정 고민. 개인 쇼핑몰은 분명한 컨셉이 필요하나
네이버 스토어에 같은 오픈마켓은 검색창을 찾아 들어오는 뜨내기 손님의 비중이 높으므로 수신고가나 특정 아이템군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컨셉을